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간병인이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물론이고 간병인 일당까지 다른 어떤 보험과 비교해도 많이 주는 보험 소개해 준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 월 10,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보험까지 강의 시간에 준비해 놨고요. 자, 그리고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활용법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장은 물론이고 가장 원하시는 암 보장까지 동시에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이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도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두 가지 보험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고요. 자, 여성분들은 월 딱 10,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성분들만을 위한 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이상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간병 보험하고요. 이제 뭐 남성분한테 죄송하지만 이 여성들만을 위한 이 10,000원의 행복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병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간병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간병인하고 제가 이 강의 말미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이 10,000원의 행복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2019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 지금은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다. 어떤 분들은 뭐 110세 시대다, 뭐 120세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계속 요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뭐 평균 뭐 기대 수명이 100세일 그런 시대도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을 때는 많이 안 다니지만 나이를 좀 많이 먹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을 좀 다니는 이제 입원 일수가 좀 많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좀 많이 생기느냐? 그러면 중대 질병이죠. 중대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 암, 뭐 뇌, 심장, 뭐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고관절도 좀 들어가죠. 고관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넣는 그런 수술 많이 하시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그래 보면 이제 광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일단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일 정도 입원하시고요. 심장 카테터 수술은 한 8에서 한 9일 정도, 고관절이 제일 많습니다. 고관절이 한 20일 정도가 넘고요. 이 뇌경색으로 인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 뇌경색 수술은 정말 입원일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막 방송도 보시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하시지만 이 보험은 이제 암보험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 걸렸다. 그런데 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입원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입원 일수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그렇지만 이 뇌경색으로 인한 입원 일수는 짧아요. 평균이 23일이잖아요. 길면 뭐 40일도 넘고요. 그리고 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년 이상도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입원 그리고 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좀 많이 요새는 좀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상급병원하고 이제 종합병원하고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고관절이나 뭐 인공관절 수술, 뭐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의원도 많이 포함이 되죠. 이 고관절하고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의원에서도 일반 의원에서도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입원 일수를 봐도 중대 질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왜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듯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간병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보험이냐? 이거는 가족을 위한 보험. 가족을 위한 보험인데요. 이건 나를 위한 보험도 되지만 이건 가족을 위한 보험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뇌경색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쓰러져서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저를 당연히 간병을 해주겠지만 이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담보 보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도 편하고 저도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간병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아까 이제 그 제가 서두에 간병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간병인 지원 보험은 그냥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의 단점이 딱 하나예요. 3년 갱신이다. 모든 보험사를 다 통틀어서 이 3년 갱신이에요. 그럼 3년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간병인 지원을 팔았을 때 손해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을 줄이거나 판매가 중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간병인 사용 일당,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사서 간병인을 쓰고 이 보험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이에요.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올라간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랬을 때 이 간병인 사용하고 상해 질병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12만 원까지 듭니다. 12만 원. 현재는요. 그래서 이 보험 이제 기간 중에 이제 상해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지금 현재는 12만 원을 드려요. 그렇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 내가 간병을 썼는데 뭐 5만 원밖에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7만 원 이상 썼을 때는 100%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간병인이 지금 평균이 한 10만 8천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100%를 다 드려서 12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쓴 10만 8천 원을 썼지만 받는 거는 12만 원을 받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요양병원은 제외입니다. 요양병원은 제외, 일반 병원. 그다음에 뭐 종합병원, 뭐 상급병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요양병원은
대신에 2만 원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든 질병이든 다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간병인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하루에 10,000원씩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관료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예요. 요거 했을 경우는 요새 병원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병원에서 보호자가 못 들어가고 병원 내에서 그 전문 인력이 그냥 간병까지 해주는 거죠. 모든 병원이 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는 이제 A라는 보험사인데요. 현재는 12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17일까지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다음 주 이제부터는 요 12만 원이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험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손해율이 많이 높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줄여요. 그래서 요 12만 원이 3만 원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플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간병인 이제 입원 일당 12만 원, 그다음에 2만 원, 1만 원, 그다음에 상해 중환자실 입원 상해로 인해서 중환자실을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 응급실을 뭐 가게 되면 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20년 납, 20년 만기, 그다음에 20년 후에 갱신이 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335 플랜이라 그래 갖고요. 유병자입니다. 3개월 안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3년 안에 뭐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안에 어떠한 뭐 큰 질병, 뭐 암이나 뭐 그런 질병만 없으시게 되면 이 보험은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간병이 필요한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뭐 60세 이전에도 간병이 필요하겠지만 60세부터는 간병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60세이신 분은 남성은 27,000원 정도, 여자는 31,000원. 그럼 66세 정도는 남성은 38,000원, 여성도 마찬가지로 38,000원 비슷하고요. 이건 75세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75세도 5만 원이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게 되면 지금 이번 주까지 이게 줄어들기 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들기 전에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기 전에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플랜을 좀 만들어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중환자실 요새 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중환자실을 가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질병으로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셔도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조금 요새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중환자실 입원 일당 요건 좀 대단합니다. 요 A라는 회사가 좀 제일 많이 주는데요. 상해로 인해서는 50만 원 나가요, 하루에. 그다음에 질병은 하루에 20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은 12만 원, 뭐 2만 원, 뭐 1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상해, 질병 다 했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335 플랜이에요. 유병자 플랜입니다. 왜 유병자 플랜을 갖고 나왔냐면 이 유병자 플랜이 유병자이신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프세요.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류마티스 있으신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유병자 플랜으로 좀 만들어 놨고요. 이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 335 플랜은 일반 그 건강체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 그리고 이 유병자 플랜이 좋은 게요. 건강하신 분들은 모든 그 웬만한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60세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병자 플랜은 60세 이상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플랜 자체를 유병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신 분들보다 특약 자체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유병자 플랜 하게 되면 나 너무 비싼데? 건강한 사람보다 많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유병자 보험이 워낙에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나 유병자 플랜이나 보험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자체도 건강하신 분들하고 유병자이신 분들하고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 요 45세 남자 같은 경우 29,000원, 3만 원이 안 합니다. 50세 남자도 35,000원, 여성은 44,000원 정도, 55세는 44,000원, 여성은 49,000원 정도.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간병인 사용 일당을 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이 중환자실의 입원 일당이 얼마 정도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 두 가지로 해서 만드셔서 가입해 놓은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병인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병인 보험 가입했을 때 납입 면제가 되나요? 물어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예, 당연히 되세요. 당연히 되시기 때문에 이게 20년 갱신짜리라고 하지만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없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어떨 때 발생이 되느냐? 일반상해나 질병상해나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납입 면제가 당연히 되고요. 암 걸리셨을 때. 하지만 유사암은 아니고요. 일반암 걸리셨을 때 납입 면제 되시고 뇌졸중, 뇌경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는 이 5가지 안에서는 납입 면제가 충분하게 되니까 이 납입 면제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오늘 가입하고 1년 있다가 1년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돼서 어떤 스탠드 수술, 삽입 수술을 하고 이제 됐다 했을 경우에는 1년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 19년은 혜택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10,000원의 행복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성만을 위한.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보험입니다. 새로 나온 보험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성들 이제 이 하이프 시술하고요, 맘모토 시술을 좀 많이 하세요. 이 맘모토 시술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게 맘모토 시술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수술비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담보는 이제 상해 사망 5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별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요게 가입이 돼야지만 요 나머지를 가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자궁, 난소 특정적 로봇 수술비 같은 경우 200만 원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 병변에 대한 진공흡입 절제 치료비 같은 경우도 3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산부인과 질환, 초음파로 이제 수술했을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이제 드리는데 300에서 100만 원 그렇게 드리는 게 있고요. 유방암으로 인한 재건 수술비도 50만 원 드리는 거고, 갑상선 항진증 진단비랑 항진증하고 저하증 해서 다 진단비도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상하게 귀 이명이 많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귀 어지럼증에 대한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이 어지럼증 진단비도 드리는 게 있고요. 눈 염증에 대한 진단비도 있고요. 그래서 안면마비 진단비는 통풍이 왔을 때나 안면마비가 오거나 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충분히 다 전체적으로 다 여성들을 위한 보험. 그럼 왜 10,000원 행복이냐? 진짜 보험료가 10,000원이냐? 네. 보험료는 보시면 30세든 40세든 50세든 60세든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갖고요.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맘모토이 뭔지, 하이프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맘모토 시술하고 하이프 이제 시술하고 했을 때 단돈 10,000원으로 맘모토 보험 50만 원,
하이프는 300만 원의 보장을 볼 수 있다는 건 이 보험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에 아주 간편하게 좋은 담보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0,000원의 행복은 남성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단돈 10,000원으로 요 보장을 갖고 준비해 놓으신 것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만기, 20년 갱신형입니다.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은 무조건 10,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간병보험을 나를 위한 보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보험이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그게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가입이 가능할 때 준비해야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이 제일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간병보험이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유병자도 당연히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이 가능하실 때는 꼭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질병 휴유장애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간병인도 질병 휴유장애 못지않게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10,000원의 행복보험, 네,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지만 이것도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험이 없어지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보험은 항상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의 기초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병인하고 여성들을 위한 10,000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꼭 이제 이번 주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앤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 정말 많이 주죠. 자, 간병인을 불렀을 때 일당으로 12만 원씩을 꼬박꼬박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장받으려면 이번 주에 가입하셔야 된다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분의 1로 뚝 떨어져서 3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크게 나온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월 딱 10,000원대로 여성분들 특히 많이 걸리시는 여성 질환에 대해서 반복적인 수술비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보험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고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2819님께서는 일단은 그 간병인, 정확히 말하면 간병인 일당 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12만 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혹시 저 같은 유병자 가입이 되는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성일 전문가님,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신 거 유병자 가입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간병인 사용 일당도 유병자들도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보험사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 이번 주까지는 연락을 주셔야겠네요. 자, 다음 문자 보면은 1010님입니다. 자, 10,000원의 행복보험 문의를 주신 걸 보니까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자, 특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여성들을 위한 보험, 예, 그냥 맘모토 시술, 맘모토 시술은 이제 유방 쪽 수술이죠. 요거 시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 시술을 위한 요거 이제 아까는 이제 담보가 좀 많이 있었는데 딱 요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맘모토 시술 하실 경우에는 50만 원, 하이프 시술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드린다.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10,000원을 밖에 안 하는데 20년을 이제 곱한다고 해도 240개월이에요. 만기 때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에 이 맘모토 시술이나 이제 하이프 시술을 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지만 어쨌거나 혹시 몰라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내가 낸 돈 보험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000원의 행복보험은 여성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꼭 준비해 놓으신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희 여성 시청자분들은 10,000원의 행복보험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일 전문가님과 라이플랜1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테마플랜 ABC고요.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수혜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면 종신보험으로 활용하는 암 보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김성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마 그 가장 분이시라면 예. 특히나 종신보험을 원하시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게 종신보험 가입하기에는 비싼데 예. 그 암처럼 당장의 무서운 질병들이 많으니까 예. 차라리 그런 걸 일단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예. 암 보장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명절이 좀 껴 있잖아요. 네. 이 명절을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분들이 특히 예전에 나 죽으면 뭐해 종신보험 필요 없어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종신보험 좀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을 최근 들어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종신보험이 좀 보면은 예전 같으면 내 죽어서 나오고 해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요즘에 종신보험들은 다양한 활용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납입기간 내에 원금이 되는 상품들, 원금을 초과하는 상품, 그리고 뭐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 여러 가지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특정 회사의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무슨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물론 CI 보험이나 GI 보험은 또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갖다 붙이면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납입 면제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모를 암이라든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금을 받아가지고 암이 진단 시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는 큰 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은 이거 말고 난 별도로 암만 할래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우선 앞서서 이제 암 발생 지수. 네. 네, 이건 뭐 옛날부터 한 10년, 그 10년 동안 통계가 거의 비슷하죠. 변하지를 않네요. 네, 거의 한 40대, 50대, 60대는 거의 다 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남성, 여성, 60대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암은 과연 우리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일지 아닐지는 글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차세대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40대부터 60대 사회생활을 한참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직 자녀들이 커가는 나가는 시기. 쉽게 얘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이제 남성, 여성의 암 발병률인데요.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암에 관련돼서 걸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식기암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네. 50대 이후부터는 남성들이 앞서 추월을 하게 됩니다.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이 남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암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많이들 걸리시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또 힘든 치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계셔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네. 오늘 핵심은 종신보험이다. 예, 근데 그렇죠. 예전에 종신보험이랑 달라져서 이제 암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암에 걸리면 네. 낸 돈을 뭐 돌려주고 뭐 굉장히 네. 좀 다른 종신보험 같아서 네. 만에 하나 지금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서 뭐 가입을 해놨는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여기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들어있긴 하지만요. 네. 암에 걸리면은 일단은 제가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면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종신보험은 아시다시피 몇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내 사망보험금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떠나서요.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대로 있고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는 내가 낸 돈과 낼 돈, 총보험료 있죠.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은 종신보험 기준이겠죠. 내가 10만 원씩 종신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240회, 20년을 넣었다고 하면 2,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총보험료입니다. 총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내가 위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2년치 보험료를 돌려받겠죠? 내 돈도 다 돌려받고 그대로 보험료를 네. 내가 낸 걸 다 주는 거예요? 예, 돌려받고 오. 그리고 앞으로 한 18년치 오타가 있는데 18년치의 보험료를 다 돌려받는 거죠. 20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아직 안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요? 네, 예, 총보험료를. 오,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큰 돈이 되겠죠. 네. 뭐, 암 2, 3천의 진단금이 충분히 초월하고 1억 정도 하시면은 보통 40대 남성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암보험 8천만 원 가입하시려면 비갱신형으로 너무 비싸죠. 되게 비싸죠. 네. 물론 이게 납기 내니까 갱신형과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래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돌려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 뒤, 이건 남녀 무관하게 10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후부터 10년 뒤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럼 10년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앞으로 낼 10년의 보험료도 돌려받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참 흔한데 네. 여성분들이 이런 특정암에 걸렸어도 네. 뭐 낸 돈과 낼 돈을 한 번에 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착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굉장한 특약 중에 하나고요. 네. 여기까지는 총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종신보험이라고 했잖아요. 19년 뒤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진단 후에 사망을 했어요. 오, 그러면은 19년 낸 보험료랑 그리고 낼 보험료, 20년치 보험료 이것도 총 보험료죠. 여기에서 사망보험금이 또 1억을 가입하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 한 번 또 1억이 나갑니다. 아니 이거 이것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예,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암에 걸렸을 때 네. 지금 내가 그동안 냈던 모든 보험료, 네, 앞으로 남아있는 내가 낼 보험료, 네, 거기에다가 사망 보장이 동시에 된다고 그렇죠. 하셔서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표로 한번 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네. 사망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네. 언젠간 죽으니까. 이거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언젠간 죽기 그쵸.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네. 아까 진단을 받고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 총보험료 돌려받는데 거기다 한 번 더 앞으로 낼 돈을 더
돌려드립니다. 한 번 더요? 예, 그러니까 2배를 남은 기간에 2배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되면은 나만 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낼 돈은 아직 내가 안 낸 거잖아요. 네. 안 낸 돈에 곱하기 2를 네, 그렇죠. 준다는 뜻이네요. 아, 예, 계산 빠르시네. 놀랍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네. 이게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냈던 돈하고 낼 돈, 총보험료와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 더 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걸리더라고 진단만 받으시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에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특약들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뿐만 아니라 14가지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오, 네. 예, 일단 암, 악성종양이 해당이 되고요. 유사암이나 유런암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암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 심근경색이 이 3대 진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진단은 우리 손해보험이나 다른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뇌출혈에는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간질환, 폐진환, 말기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한 번에 진단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뉴게리병도 들어가 있고요. 중증 재생성 불량성 빈혈이 들어가 있고, 중대한 화상부식 3도 이상 20%, 그리고 대동맥을 인조 혈관 조영술을 할 때,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측면 들어가고, 심장 팍막술, 그리고 오대장기 이식술, 이런 게 14가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암이 진단한 것처럼 냈던 돈하고 낼 돈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드리고, 또 건강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4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참 그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종신보험이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좀 본전을 그렇죠. 잃을까봐.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다면은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은 잘만 가입하면은 본전을 뽑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또 가입하는 나이대별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서 네. 보험료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료는 다른 그 생명보험의 네. 그런 가격대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예,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오, 네. 아까 말한 그런 더 페이백, 올 페이백 특약은 나이에 따라서나 납입 기간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최근 들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을 넣지 않고 가입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납입 면제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50% 후유장애 시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이런 납입 면제가 아니라 이런 질환 시 돌려주는 그런 굉장한 특약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주계약을 1억을 가입하던 1,000만 원을 가입하던, 물론 3,000만 원 이상 되지만은 10%가 증액이 됩니다. 납기 이후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1억을 가입하면요, 내가 20년 납을 했다 하면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1,000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 페이백 특약은 사라지겠죠. 기간이 지났으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은행권 상품이라서 체크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오, 그럴 수도 종신보험인데 있어요.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처럼 카드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회사는 우리나라 6대 카드사의 그 카드납을 받아주고 있는 되게 특이한 종신보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은 카드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뭐 치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긴 하지만은, 근데 종신보험을 카드납을 해줍니다.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예시를 들어봤어요. 우리 자녀분들, 20세, 30세 분들, 남자, 여자 5만 원, 6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예를 10년 시점 예시로 든다고 하면, 낼 돈과 낸 돈이 예를 들어 20세 여성 같은 경우 1,980만 원이었다면 10년 뒤에 10년이 남았다. 10년 뒤에 아까 14가지 암을 포함한 14가지 질환에 걸렸다면 1,300만 원 돌려줘서 총 3,300만 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3,600만 원. 그리고 30세 기준으로 하면 4,200만 원, 3,800만 원. 이거 뭐 암보험이나 이런 진단금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계약 5천만 원 예를 들었을 때 보험료 5, 6만 원. 그리고 30세도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이 정도. 그러네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이하, 뭐 3천만 원 가입하신다면은 뭐 보험료 3만 원, 뭐 4만 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플랜으로 보험이 얼마 정도일까요? 그렇죠. 40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예시긴 하지만은 네. 이제 좀 수입도 있으시고 또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시긴 하지만 연금 같은 것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연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연금도 들고 저축도 들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다 하고 뭐, 싶은데 돈이 돈이 너무 좀 많이 없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요즘에 차도 뭐 하이브리드식으로 나오듯이 연금의 성향도 당연히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올려서 내가 이제 이건 저축 삼아 내가 해놓고 사망보험도 좀 애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큰 병 걸렸을 때 페이백 받는다 하면은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을 하겠는데 10년 시점을 가정으로 물론 내가 이걸 들어놓고 2년 뒤에 암이나 14대 질환에 오게 되면 받을 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페이백하는 돈도 굉장히 커집니다. 10년은 그냥 딱 50%를 가정해서 중간에다가 기준점을 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총 받을 돈이 4,800, 4,800, 4,300 이렇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돈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5천만 원이 나중에 5,500이 돼서 종신보험으로 평생 해지할 때까지 남게 됩니다. 맞아요. 종신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연금이랑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가장 네. 좋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져갈 때에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요. 네. 40대는 이렇게 연금도 좀 준비하시고 또 이게 집중적으로 보장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노후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10년이나 15년. 이렇게 길게는 좀 들시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5천만 원 한다고 하면은 월납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한 2, 30만 원대에 내가 좀 준비를 하겠다. 요즘 은행 금리나 뭐 이런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여기다 좀 넣어놓겠다 하면은 이렇게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4, 5천만 원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5년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년 납, 15년 납 기준으로. 그 이후나 이전에 따라서 보험금은 받는 수령액은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큰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사망보험금은 일시불로 타드시든지 아니면 연금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시불로 타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은행에 안 넣어놓고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자꾸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네. 돈을 불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돈을 불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목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여기 방송을 계신 분들 돈이 왜 안 모아지는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딱 하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목적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은 불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나 권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많이 해드렸지만은 결국은 저도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번 시작 같잖아요. 하지만은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돈은 반드시 모여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계획적으로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금리 얘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조금 올랐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추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축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모아둔 돈이 한 번에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큰 질병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그러면 나 죽으면 끝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근데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을 그 병원에 간 순간 그냥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좀 살려놓으려고 맞아요. 하지. 예. 그러면 다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보험들이 반드시 저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는 거는 진짜 행운이에요. 복권처럼 작게 들었는데 큰 돈이 나왔다. 그 질환에 걸려서. 굉장히 보험에 대해서 운이 좋으신 거고요. 이런 100%의 확률을 가진 보험들은 반드시 베이스로 보험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나 연금리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종신보험들은 비과세 복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이율이나 최저보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종신보험은요. 10년 전 저축보험의 해약환급을 도달하는 그런 종신보험도 봤거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은행에서 뭐 1억 만들기 플랜, 3천만 원 만들기 플랜, 요즘에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플랜카드. 네. 근데
그거에 맞먹는 종신보험도 요즘엔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놀랬던 게 금융감독원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보면은 이게 저축인지 종신보험인지 모를 정도로 환급률이 굉장히 종신보험도 좋아진 편이고요. 이런 거는 평생 확정금이나 예정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적을 잘 알고 네. 뭐든 좀 준비를 해야겠다. 네. 보험도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만나본 종신보험이 이제 뭐 암에 걸렸을 때 뭐 낸 돈을 돌려주고 여러 가지 네. 좀 기능들이 많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종 정리 이렇게 네. 가입해라라는 조언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의 상품들이 물론 암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보험들이. 근데 제가 이 보험 상품을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시에만 주는 보장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연금으로 쓰면 일반 연금보다는 환급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을 때는 해지를 하셔서 목돈으로 노후 자금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축할 돈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떼서 이런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혹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 중에서는 내가 꼭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이런 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여기까지 한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요. 저희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 준비하면서 암에 걸렸을 때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고 내가 낼 돈 2배로 받고 사망보장금까지 1억 원 챙겨갈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시훈님께서 좀 자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서 암 보장까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암보험은 면책 기간이 90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좀 2년 뒤에 보장이라고 들으신 것 같아서 이게 확실한지랑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자, 김성우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서 암 보장에 대해서 그 보장을 받으려면은 네. 그 90일인지 2년인지 혹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암 보장은 모든 보험회사가 이제 90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페이백 특약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이 지나셔야 될 거예요. 90일로 지나고 1년 미만에는 아마 50%가 나갈 겁니다. 1년 또는 2년 미만 50%가 지급이 되고 있고 페이백의 양이 50%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2년인 것 같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이후에는 페이백을 전부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2년 미만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페이백 금액이 50%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자금은 2년 이후로 해서 올 페이백, 더 페이백에서 총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훈님께서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 진단비의 개념이 아니라 암에 걸렸을 때 페이백을 해주는, 돈을 돌려주는 기능인데 이 올 페이백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2년을 기준으로 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2년 전에 안 받는 게 아니라 50% 절반 받으시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돈을 좀 돌려받고 낼 돈까지 좀 받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보겠습니다. 5551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번에도 페이백 암보험 소개 지금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부모님 보험료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 주시는 페이백 암보험 지금 방송 보시고 연락 주신 건지 궁금한데 자, 김성우 전문가님 부모님의 나이대라면 보험료랑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일단 부모님 보험 같은 경우는요, 종신보험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랑 거의 유사한 암보험이 있습니다. 페이백을 해주는 암보험이 있는데요. 그런 암보험이 15년, 30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나 진단금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홈쇼핑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사암이나 유방암 같은 거 1억씩 나오는 플랜, 이런 플랜들이 이 암보험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던 거는 종신보험을 암을 활용하는 거고 요거랑 동일하게 암보험이 있는데요.
그런 암보험을 어머님한테 선물하신다고 하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암보험을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 보험도 암 진단금이 있고요. 암 생활비가 있고 그리고 암이 걸렸을 때 페이백 하는 특약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종신보험과 같이 묶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페이백 암 보장만 준비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가입도 된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협탁드리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